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강, 2강을 하고 드디어 세 번째 강의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일단 수능 특강이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풀고 계신 교재일 텐데 3월 달에 또 인터넷 수능 1, 2가 두 권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 특강을 미리미리 먼저 풀어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1강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습을 한다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빈칸 문제를 놓쳤을 때 빈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법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3강 문제 풀었다고 제가 이제 가정한 후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네 문제 푸시는 거 아시죠? 반드시 스톱워치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푸시도록 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3강의 빈칸 변형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9번 문제 있죠? 네, 풀었던 기억이 일단 나셔야 되고요. 이 9번 문제의 소재는 뭐였죠? 그렇죠. 말의 과도함으로 인한 문제.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 주제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 The problem with our talking together do not stem from an absence of words. We have an inflation glut of words. More words, less and less meaning.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할 때의 문제점은 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었고요. 그래서 말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게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강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제문은 웬만하면 문장의 맨 앞에서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정 안 되면 그 다음 문장에서 찾으시는 거고 딱 보는 순간 이 글의 주제가 이거였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냐면 바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뚫려 있습니다. whatever gold standard of commonly held부터 our words 빈칸에서 이제 빈칸이 그 끝에 세 번째 줄에 뚫려 있는데 자, 이 세 번째 줄의 힌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빈칸이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 스탠다드, 즉 표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된다는 어떤 그런 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We find it very hard to say what the gold standard of meaning is or how we might restore it. 그쵸? 그래서 우리는 표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restore, 그러니까 복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재저장해서 복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내고 말하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문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로 빈칸의 답은 뭐였다? 그렇죠. 뒤에 나오는 the gold standard, 즉 find it very hard to say what the gold standard of meaning is. 이 부분이 답이었던 거죠. 표준이라는 것이, 그 의미의 표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힘들어진다가 빈칸의 답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를 가보세요. 보기를 갔더니 그 밑에 표준이, 골드 스탠다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왜 표준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게 힘들어지겠습니까? 그쵸?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우리가 문제의 답을 본문에서 찾고 나서 보기로 가자 그랬죠.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게 몇 번이니까. 그렇죠. 3번에 scattered and lost가 답이 되는 거죠. 즉 표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가 흩어지고 잃어버리게 되고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게 매우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find it very hard to say what the gold standard of meaning is.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파라프레이징하면 뭐냐 하는 문제였고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아시죠? 이 문제가 원래는 그 문법 문제였습니다. 문법 문제였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기억나세요? 예, 원래 그 교재에서는 whenever와 whatever를 주고 자 이거 두 개 중에 어디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해설서에는 해석상 이때 whatever가 어떤 뭐뭐라 하더라도 라고 해석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가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자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외국서 살다 온 친구가 아닌 이상 이거를 해석을 해서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whatever가 답이야 라고 풀기엔 조금 이 문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해석으로도 저희 딱 보면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좀 상당히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자, 얘는요, 그렇게 풀기보다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방법이 있죠. 바로보다. 그렇죠. 우리가 이
what이라는 놈의 성질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문법 문제였죠. 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거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자, 요 문장 한번 보시겠어요? I don't know what it means.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겠다. 자, 제가 이 문장에 지금 괄호를 쳐놨죠? 자, 이 문장은요, 더 큰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죠. 명사 역할을 합니다. 왜요? 무엇을 알다 해서 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 역할을 하죠. 예,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He has what I don't have.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죠. 그럼 얘도 뭡니까? 명사 역할을 하죠. 자, 얘도 지금 명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명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그랬죠. 넌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니? 지금 얘도 지금 명사고요. 자, 원래 이놈은요, 어디에 있었던 놈이죠? 그렇죠. 여기 있던 놈인 거 아시죠? 원래는 무슨 종류의 음식을 너는 좋아하니가 맞겠죠. like의 목적어 자리인데 우리가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은 반드시 의문사가 앞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그럼 얘도요. 당연히 like 동사 뒤에 나오는 무슨 역할을 하죠?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자, 잘 보세요. what이나 whatever나 ever가 붙었을 뿐 기본적인 성질은 같아요. 자, 여러분. how가 원래 품사가 부사로 쓰이죠. 그래서 however도 우리가 관계 부사라고 배워요. 마찬가지로 what 문장 안에서 명사, 대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whatever도 관계 대명사나 관계 형용사? 관계 복합 관계 형용사? 이렇게 우리가 쓰인다고 배웁니다. 뭔 얘기죠? 같은 놈이란 얘기죠. 성질, 문법적인 구조에서의 성질은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what이 이끄는 문장이 이렇게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whatever가 이끄는 문장도 더 큰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법이 중요한 포인트. 자, 수능 문법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능 문법은 걔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만 아시면 돼요. 포인트만. 그러니까 막 주저리 배우잖아요. 뭐 와슨 관계 대명사고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장을 봤을 때 얘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우리 문법 문제에서의 포인트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니 하면은요. 이걸 알고 있다면 자, 다시 거꾸로 갑니다.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왜요? 잘 보시면 지금 얘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이 부분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뒷부분에 as a result 다음에 whenever, whatever부터 우리 빈칸이었던 이제 scattered and lost까지가 딱 여기서 끝난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동사란 말이죠. 이게 동사란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주어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배웠죠. 주어는 명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whenever가 아니고 그 더 큰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으로 하여금 그 작은 문장을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주게 하는 바로 뭐가? whatever가 답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를 풀 때 저희 학원 아이들도 그렇고 좀 제대로 못 푸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소재와 주제를 꼭 찾고 그래서 빈칸 답은 3번에 이제 scattered and lost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이건 이제 빠르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보시면 10번 문제였죠. 네, 10번 문제였고요. 자, 이 10번 문제의 소재는 뭐였었죠? 딱 나와야 돼요. 기억이. 오케이. 10대 자녀의 영향이었죠. 주제는 되게 간단해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Help eating it well. 당신의 10대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가 영양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빈칸이요. 다섯 번째 줄에 뚫려 있었죠. These either raise stress or increase adrenaline stimulation, which is why 빈칸이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이 부분에 빈칸이 뚫려 있고요. 자, 이 these, 이러한 것들이 either raise stress or increase adrenaline stimulation. 자, 중요한 건 either의 verb이죠.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높이거나 또는
아드레날린의 스티뮬레이션, 자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Y랍니다. 자, 중요한 거. 당연히 위치는 앞에 있는 거 가리키니까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Y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Y가 나왔다는 얘기는 Y 앞은 원인이고요. 이 뒤가 결과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때 diz가 가리키는 건 뭐예요? 바로 앞문장에 있는 어떤 내용? 그렇죠. Such as caffeine, sugar, and processed goods. 이런 거죠. 카페인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가공 처리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diz가 가리키는 거죠. 카페인이나 아니면 카페인이나 어떤 가공 처리된 어떤 그런 음식들이 스트레스를 높이거나 아니면 아드레날린의 어떤 그 자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이거래요. 그럼 중요한 거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니까 자 우리나라식의 문제로 답을 찾자면 먼저 주관식으로 빈칸의 답을 찾고 그 다음에 보기로 내려가라 그랬죠. 즉 카페인이 스트레스를 높이니까 그러므로 뭐가 된다? 그렇죠. 이 카페인과 스트레스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여기에 답은 뭘까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그 이유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뭐 엄청 퍼져 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카페인과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러므로 카페인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범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갔어야 됐었겠죠. 그리고 보기를 가보세요. 보기를 갔을 때 자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되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답이 5번이었죠. 답이 5번이었죠. 왜 그렇죠? 자 5번을 보시면 5번을 해석을 해보시면은요. Caffeine-based drinks are so popular in a stressed out culture라고 나오는데 자 제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popular에다 밑줄을 쳐놨어요. 답이 5번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착각하시는 게 pop이라는 접사에는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인기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 많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population은 인구지. 인구. 그래서 populous가 인구가 많은 이죠.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popular는 인기가 있는 이고 popularity는 대중성 인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pop은요. 인기가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때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모여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이때 popular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가능한 이유가요. 카페인에 기반을 둔 음료들이 stressed out, 스트레스로 지친, 스트레스가 팽배한 문화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유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왜요? 이미 카페인이 팽배한 음료가 스트레스를 높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빵이겠죠. 만빵이다. 그러므로 그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빵이다. 스트레스로 지친 문화에는 당연히 그러므로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가 널리 퍼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요? 얘들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으로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넓은 범위의 해석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수능 특강의 단어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 의미 말고 조금 확장된 의미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 가볼게요. 자, 11번은요,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글의 중심 소재가 뭐였다? 네, 요거였죠. 화상 처리의 예, 지문인식. 주제는 바로 첫 번째 문장. An example of image processing is a fingerprint recognition. 그렇죠? 어떤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의 한 가지 예가 바로 지문을 인식하는 것. 그렇죠?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었고요. 그래서 화상 처리의 대표적인 예가 지문 인식이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단어를 찾는 빈칸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운 게 그 앞문장에서 This is used by a computer program for comparing fingerprints라고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이 지문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사용되어진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을 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절약하다라든지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동사가 들어갔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요. 뒷문장이 힌트였죠. 뒷문장 맨 마지막 문장에서 They correctly identify the person involved in more than 95% of cases. 즉
사건에 있어서 95% 이상 관련된 사람들을 다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하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정확하게 사람들을 다 찝어내는 확률이 굉장히 어땠어요? 굉장히 높았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지문 인식과 관련된 화상 처리가 그 인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우수한, 뛰어난 이런 단어가 들어갔으면 됐었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 그렇죠. 3번에 reduce excellent가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해주셨으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제가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우리 원래 문제 이 부분 있죠.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for comparing fingerprints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실 때 원래 교재에서는 이렇게 주고서 뭐가 맞습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죠? 동명사죠. 동명사는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이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고3 되고 N수생 되고 이랬으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얘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가 중요하죠. 시험에 나오는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법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왜 나오는가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문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동명사의 말 자체를 잘 보세요.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예요? 그렇죠.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명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명사의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전치사 뒤에 나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동명사가 들어간다 하면요. 이거와 이 둘 중에 한 성질이 반드시 결합되어야지만 이 자리는 동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제가 예문을 하나 들어 보일게요. 자, 문장 갑니다.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정리한 거고요. 자, 이 예문 보세요. 이것도 실제 그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인데 of observing, observation, it 이렇게 해놓고 뭐가 맞습니까? 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자리는요. 전치사의 뒤에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서 동시에 it을 뭐로 취해야 돼요? 목적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이거와 이거의 성질을 둘 다 가지는 건 동사와 명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동명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observing이라는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observation이라는 명사 관찰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얘도 comparing이겠죠. 왜요? 전치사의 뒤에 나오면서 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 for comparing fingerprints, ing가 정답이었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명사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걸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12번인데요. 자, 12번은 소재가 뭐였어요? 12번은 예,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섭취의 위험이었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요, 맨 처음 문장에서 많은 부모들과 소아과 의사들이 뭐라고 do not consider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occasional, 가끔씩 정크푸드나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 소비하는 것은 to be harmful, 해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however, 이게 중요한 거야. 주제문이 이겁니다. It is harmful, however, when these foods are eaten regularly and supplement nutritional foods in the child's diet. 문제는 언제는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먹게 되면 그땐 해로우니까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먹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돼라는 게 이글의 주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아예 먹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먹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한다라는 게 이글의 주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빈칸을 우리가 답을 찾았어야 됐었잖아요. 자, 빈칸의 답의 힌트는요. 자, 뒷문장을 보세요. 네 번째 줄.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Food, beverage, candy, and restaurant advertising expenditure hit 하면서 11.26 빌리언 달러즈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음식과 음료와 사탕과 그리고 식당 광고 지출 비용은 11.26 빌리언, 빌리언이 10억 단위니까 이제 공 붙여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advertising for healthy foods was less than 10 million dollars. 반면에 건강한 음식과 관련된 광고는요. 가격이 그러니까 비용이 그거보다 훨씬 덜한 상태로 광고가 되어졌대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비교되고 있는 게 바로 뭐다? advertising expenditure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서 또 뭐가 나와요? advertising for healthy foods. 자, 중요한 건 광고 비용에 있어서 뭐가 있었죠? 차이가 있었죠. 이해되세요? advertising expenditure. 광고 비용. 광고. 여기에 들어간 광고 비용이 얘는 너무 적었어. 즉, 빈칸의 답은 뭐다? 광고 비용이 차이가 났었다. 더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패스트푸드에 들어간 광고 비용이 건전한 음식의 광고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답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 그렇죠. 거기서 이 어드버타이징과 유사어인 보기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그쵸? 2번에 커머셜즈가 바로 상업 광고란 뜻이 있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맞고요. 자, 중요한 건 얘가요. 어법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요. 자, 잘 보세요. 이 부분이었죠. 원래 지문이 이거였던 건 기억이 나세요? 오케이. 히링 해놓고 ing 해놓고 여기가 맞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수능은요. 대부분 동사인 자리에다 밑줄을 쳐놓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문법을 처음부터 막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것만 잘 들으세요.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얘가 동사인지 아니인지, 그럼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시제가 맞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써야 될 거랑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냥 동사인지 아닌지만 판단을 내리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내버립니다. 그렇게 어렵게 안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히히 뭔가 기록하다 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세요? 그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셔도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얘도 그런 문제였었어요. 뭔 얘기죠? 자, 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무조건 동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아까 그 문제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가요? 아닌가요?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나잖아요. Food, beverage, candy and restaurant advertising expenditures hitting 하면서 이만큼의 가격을 기록했대.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끝나죠. 여러분, 문장에는 반드시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하나와 동사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문장에서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가 동사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ing가 문장 안에서 동사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틀렸고, 그래서 얘를 뭐로 고쳐야 돼? hit라는 능동의 과거 시제로 고쳐야 되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일단 이게 틀렸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자, 보세요. 자, 동사 자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때 ing와 ed가 맞는지 틀린지가 갈립니다. 자, 내가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럼 그때 ing는 문법적으로 틀리고요. ed는 능동의 과거가 됩니다. 자, 뭔 얘기죠? 여기 보세요. 나는 피자를 먹었다죠. 문장 하나가 끝났어요. 그럼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요. 동사 자리 맞죠? 맞는데 ing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아까 봤던 뭐? 이거랑 같죠? 예, 무조건 틀렸잖아. 그쵸? ing는 지가 혼자서 동사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앞에 비동사가 있어줘야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근데 동사 자리가 맞는데 그 자리가 ed면 능동의 과거야. 자, 주어, 동사 맞죠? 동사인데 ed야. 능동의 과거 시제야. 나는 기타를 연주했다. 맞죠? 근데요, 여러분, 그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면 무조건 얘는 분사로 가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는 뭘로 간다? 얘가 수동이 맞는지 능동이 맞는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보세요. ing 현재분사 능동. 자, 보세요. 이거 잘 봐요. 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분이 나의 아빠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여기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죠. 동사가 아니란 얘기는 동사가 아니니까 ing 현재분사 능동이 맞는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문 옆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거 스탠딩인데 내가 잘못 썼다. 죄송해요. 스탠딩. 미쳤나봐. 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서 있는 게 맞으니까 어때요? ing 능동 맞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아, 얘는 맞는 문법이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스투드로 나왔다면 스탠드 스투드 스투드잖아요. 그렇죠? 스투드로 나왔다면 그땐 틀린 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그놈이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근데 ed면 걔는 무조건 과거분사의 수동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도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라디오는 어떻다? 사용하기에 좋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미 동사가 있어요.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동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당연히 그럼 이때 뭘로 간다? 얘는 분사로 가고 수동인지 능동인지 그러니까 made가 수동으로 쓰인 게 맞는지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맞고요. 만약에 여기가 making이었다면 당연히 틀린 어법이 되니까 얘를 답으로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포인트는요 여러분 고3 N수생이든 수능 보실 때까지 꼭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 보실 때까지 뭐 하셔야 된다?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재 주제 찾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정기적으로 먹지 않게끔 아이들의 건강을 잘 좀 우리가 해줘야 되라는 게 이게 주제였었더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3강의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네 문제 별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반드시 5분 스탑워치로 재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제가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네 문제가 80문제가 된다라는 게 지금 보면 되게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공부를 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 EBS 수능 특강의 가장 중요한 지금 80문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전진하시고요. 어차피 지금 공부 안 해두면 나중에 100% 후회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불살라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다음 5강 때 여러분들 4강이죠. 네, 4강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